안녕하세요. 뚱치달리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05번째 겐지 미조구치의 우게츠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 프로그램에서 일본 영화를 다룰 때 늘 첫 번째로 생각할 수밖에 없던 영화고요. 우연한 기회에 장르누아르 감독의 밑바닥을 하면서 같이 비교하느라고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밑바닥이 제가 소개하는 첫 번째 일본 영화가 되었네요.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영화지만 제 마음의 10대 영화 중에 하나고요. 마치 칼 데오드로 드라이어의 오데시나, 그리고 또 하나의 아시아 영화로 제가 10대 영화 안에 꼽는 거는 인도 감독이죠. 사티야지 딜레이 감독의 음악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아마 DVD, 언제 기회가 되면 VHS 화면이 좀 칙칙거리더라도 그 영화로 한번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화 시작할 때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우게치 이야기의 기이한 현상은 현대인의 마음에 닿았을 때 더욱더 여러 환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환상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이 문구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환상, 꿈, 그리고 인생. 인생이 뭐 꿈 같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실질적인 현실 이외에 환상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다양한 인간들의 그 환상을 모아서 그걸 재탄생시켜서 만든 게 영화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현대인의 마음에 닿았을 때 이 귀한 이야기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게 영화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너무나 이미지가 범람을 하는 거죠. 그때 한 30년 전만 해도 핸드폰도 없었고요. 저는 한편으로 보면 그 시절에 제 시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시네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시네필들이 있지만 그때는 영화에 대한 믿음이 좀 더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저의 고전 영화를 또 잊지 못하고 좋은 글도 써주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믿음이라는 거는 저는 영화에서 믿음의 문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로 전편에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에서도 물어봅니다. 신이 있냐고, 그 노인한테. 루카에 해당하는 역이었죠. 믿는 것이 있는 것이다. 예, 믿는 것은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믿지 않으면 모든 게 하나의 꿈 같은 허상으로 돌아갈 뿐인 거죠. 사실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 그 오뎃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요하네스의 형수가 죽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그 요하네스의 형수를 일어나라고 살리는 장면입니다. 저는 그 장면이 엄청난 감동의 장면인데, 그 영화를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저런 일이 있어 하는 정도겠지만, 그 안에 몰입해서 그 영화 감독이 진정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믿는다면 그 영화는 아마 다르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 역시도 똑같은 관점에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여드린 영화 중에서 유령을 다룬 영화는 미워 부인과 유령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좀 색다른 차원의 그런 유령이고, 결국 인간사 안에서 현실과 환상을 어떻게 오고 가는지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게 겐지 미조구치 감독의 미학입니다. 겐지 미조구치 감독의 그런 영화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 너무나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그 연출 실력을 갖고 있는 감독이죠. 저는 특히나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크라고 생각합니다. 기이함. 그 비극과 희극을 같은 선상에 놓으면서 오고 가면서 그 운명의 바로크적인,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해낸 단어인데요. 바로크적인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게 쿠로사와 아키라의 영화입니다. 저 느낌으로서는 그 안에서는 힘이 있어요. 그의 영화에서는. 그리고 기이함이 있습니다. 그게 연출력으로 표현이 되고, 겐지 미조구치의 영화는 역시나 비극이 있죠.
그리고 처절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서정성이 있고 느림이 있고 그리고 관조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라서 그런지 상당히 그 동영상을 찍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단어는 처절한 운명의 관조적 아름다움? 이게 제가 겐지 미조구치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를 단어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영화들이 많고요. 이 영화 이외에도 산소 다이어라든지 수치의 거리, 신헤이케 이야기, 오하루의 일생이 바로 전에 만들었던 영화죠. 그리고 치카마치 이야기. 저는 산소 다이어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오하루의 일생도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자, 우게츠 이야기. 저는 프랑스에서 이 영화를 처음 봤었거든요. 한 30 몇 년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기억을 잊지를 못하겠는데 프랑스에서 외국 영화를 할 때 우리처럼 자국의 어떤 제목을 따오는데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동떨어진 제목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프랑스에서 외국 영화에 대해서 지은 제목으로 가장 아름다운 제목이 바로 이 영화 제목입니다. 아주 길어요. Le Conte de la Lune vague après la pluie. 엄청 길죠. 레꽁트는 말 이야기들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꽁트 하는 거. 그 다음에 드라 루인 달의 루인이 달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그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그는 희미하다, 어슴푸레하다, 그리고 불분명하다 이런 뜻 이외에 또 명사로서 물결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슴푸레한 달의 이야기인데 이게 마치 물결처럼 여기에서도 호수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밀려오는 듯한 느낌을 표현한 단어로 너무나 적합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après la 후에 la pluie.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난 뒤에 희미한 어슴푸레한 마치 물결처럼 우리한테 이렇게 젖어 들어오는 그런 달의 이야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영화 이야기의 원작은 아키나리 우에다의 두 가지 이야기, 달의 이야기, 비의 이야기와 우리가 잘 아는 기드 모파상의 두 개의 이야기를 베이스로 해서 당대 최고의 시나리오 작가 요다 요시카타 그리고 이제 마치다로 가와구치와 겐지 미조구치가 작업을 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촬영 감독 역시나 가츠오 이치카와 너무 유명한 감독이죠. 대표적으로 겐지 미조구치 감독 이외에도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대표적인 영화죠. 라쇼몽. 나중에 후반기에 등장하는 영화죠. 카케무샤. 어마어마한 그 역동성과 또 물량과 이런 걸 투입했던 최고의 영화 중에 또 하나입니다. 겐지 미조구치의 대표적인 영화들을 찍었죠. 기혼의 자매들, 산소다요, 치카마치 이야기, 다양한 작업을 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음악입니다. 푸미오 하야시카 당대 최고의 또 영화 음악가죠.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처음부터 그 일본 전통음악 일종의 노예 음악 같은 음악이 배경으로 오는데 중간중간에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집어넣습니다. 1950년대에 일본 영화가 세계 최고의 영화가 될 수 있는 그 이유에는 이런 위대한 감독 뒤에 있는 특히나 음악의 중요성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요. 왜 우리 영화가 1950년대에 훨씬 조악해 보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줄거리 부분에서와 더불어 그 음악의 부분에서 이 상징적인 부분을 사용을 하는데 많은 그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단순한 하나의 즐거움의 도구만으로서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음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하나의 배경적인 부수적인 효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의 음악적 운영을 한번 보시면 정말로 군데군데의 그 리듬과
그리고 음악을 단순히 하나의 배경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자체가 하나의 리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안에 다양성을 주고 그 안에 상징과 그리고 추상이 있었습니다. 너무 그 구상적인 현실이 아니라 추상과 구상을 오고 갔어요. 그런 부분에서 영화적인 느낌의 그 뒤에 깔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징들이 더 살 수 있는 거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많이 영화 음악 담당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뭐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단순히 음악적인 걸 뛰어넘어서 하나의 그 영화의 운율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아마 그 영화의 이미지 이상으로 영화는 보여지는 거 이상으로 들려지는 걸 수도 있고 들려지는 거를 통해서 보여지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마치 브레송의 얘기 같네요. 느낌 자체가. 여기서 첫 번째 그 등장하는 저런 상징들, 꽃 같은 저런 느낌에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허무함, 가치, 그리고 목적 이런 걸 다루고 있는 영화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저거는 하나의 결실이 아닐까요? 열매 같은 그런 삶이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면서 얻어야 될 삶의 진리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런 그 문양들이 기모노의 문양으로 존재하기도 하고요. 하나의 장식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본질적인 부분은 감독이 추구하는 부분은 그런 쪽에서 이 장면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화로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환상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우게치 이야기의 기이한 현상은 현대인의 마음에 닿았을 때 새로운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이 이야기는 그런 환상으로부터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음악이 바뀝니다. 약간 현악기에 당당당당 하는 소리로 바뀌면서 첫 장면이 마을을 이렇게 천천히 보여주고요. 이렇게 어느 해안가 마을이고요. 맨 왼쪽에 보이는 배우가 모리 마사유키입니다. 이 첫 번째 커플인 거죠, 이 영화에. 겐주로하고 미야기인 거죠. 왼쪽에 있는 겐지로라는 역을 맡고 있는 배우는 모리 마사유키. 너무나 유명한 배우죠. 라쇼몽에서도 나왔었고요. 미키오 하루세 감독의 대표적인 영화 부운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에 많이 출연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인상적인 연기 장면 중에 하나가 백치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엄청나게 긴 영화지만 거기에서 주인공 백치의 느낌을 멍한 시선으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또 표현해내고 있는 아주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여인이 바로 그 유명한 일본의 또 대표적인 당대 최고의 여배우죠. 다나카 기누요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미야기라는 역할, 바로 이 전번 영화였던 1952년 영화 오하루의 일상에서 이제 오하루 역을 맡았던 배우기도 하죠. 겐주로는 도공입니다. 도공.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겐주로의 여동생인 오하마가 자기 남편이랑 살고 있는데 그 남편 이름은 토베이인데 토베이는 이제 무사를 꿈꿉니다. 농부인데 이 농부의 생활에 가난에 진저리가 나고 자기도 사무라이가 되고 싶은 거죠. 그 헛된 꿈을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저기서 총소리 같은 게 나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불길한 예감이 있는 거죠. 누가 첩자가 죽었나 보다고 얘기를 하고요.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이 도자기를 팔아야 되겠다고 하고 거기서 잘 팔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그때 이제 여동생 오하마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 토베이한테 분쇄로 일하면 꼭 좋은 날이 올 건데 왜 이렇게 헛된 꿈을 가지고
칼도 못 쓰는 사람이 사무라이가 되겠다고 하느냐. 항상 그 일본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는 그 특히나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에서 바보라는 게 많이 등장하죠. 바보. 그 인간의 그런 어떤 우매함, 바보스러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남자, 특히 남자의 캐릭터에 있어서 바보 같은 우매한, 여기서 두 남자는 똑같이 일상의 행복보다는 다른 쪽의 시선을 갖고 있거든요. 주인공인 토베이는 무사가 돼서 엄청난 명예와 부를 누리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겐주로 역시 엄청난 부자가 돼서 곳간을 갖고 싶은 거, 많은 도자기를 구원해서. 네, 그래서 저 시내로 가고 싶은 겁니다. 다른 마을로. 그래서 바보라고 또 얘기를 하죠. 같이 저렇게 도자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그때 이 마을의 촌장이 오는 겁니다. 미야기한테.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이 전시에 버는 돈은 정말 쓸데없는 거다. 중요한 거는 앞으로 다가올 전쟁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편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전해주고 이제 가는 거죠. 그때 바로 도착을 한 겁니다. 그 장면이 바로바로 가는데 저는 이 사다리 자체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저 사다리가 맞은편 쪽에 사람들을 보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저 사다리가 위태위태하게 놓여 있는데 저게 일종의 그 이 인생이라는 일 구덩이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인데 너무나 좀 불안해 보이고 그리고 그 약해 보이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온 겁니다. 그 도자기를 얼마 갖고 가지 않았음에도 많은 돈을 벌어서 이제 도자기를 엄청나게 구워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미야기는 이 돈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촌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걸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베이는 마을에서 무사행렬을 보자마자 바로 이제 그쪽으로 달려가서 같이 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리고 토베이는 달려갑니다. 아무 무사한테 가서 제발 저를 써달라고. 근데 그냥 내쳐지는 거죠. 무사가 되려면 적어도 갑옷하고 창은 있어야지. 그게 있으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구해지면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음악은 또 다른 어떤 분위기에 아주 평온함이 들어가는 그런 느릿느릿한 음악입니다. 저 옷감들을 보고 좋아하고요. 정말 기쁘지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이 옷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옷을 사온 당신의 마음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공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공간에서 이게 이 줄을 따라서 화로가 이렇게 매달려서 거기에서 뭐 전골을 끓이든지 음식을 해서 먹는 건데 저 라인이 항상 보면 이 둘을 경계 지우는 그런 라인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당신만 계시다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미학이고요. 오른쪽은 그런 아이를 안고 오로지 이제 부에 몰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돈이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고 희망도 없어지는 거야. 지금 시대에도 너무나 맞는 얘기기는 하죠. 근데 그 두 세계가 저렇게 그 선을 가지고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물건들은 이쪽 세계에 속하는 거죠. 말린 생선, 기름, 말린 해삼, 감미료, 떡 이런 것들이 사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고
희망도 없어진다. 그리고 저 음식을 요리하면서 저렇게 두 공간으로 나눠지는 거죠, 계속. 이렇게 얘기를,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마치 경고하듯이 당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는 우연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그런 자연스러운 우연의 느낌이 들면서 그게 환상하고 잘 연결이 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여동생 오하마가 들어오고요. 걱정을 하죠. 그때 모두의 시선이 향한 곳에 토베이가 나타난 거죠. 이 바보 같은 남자 계속 나와서 왜 돌아왔냐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도자기에 열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리듬은 훨씬 더 도자기를 굽는 그런 어떤 급박한 느낌이 들죠. 같이 일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부인의 이야기는 당신하고 그냥 당신 존재가 있는 자체로서 너무 행복하고 그 안에서 같이 일하는 자체가 행복이다. 그런데 지금 이 겐주로의 시선을 보세요. 뭔가 쫓기고 뭔가 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당신 참 변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급해지고 그래서 애가 밥 먹고 싶다고 배고프다고 해도 빨리 너 비껴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풍기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이제 협심해서 지금 도자기를 굽는데 여념이 없는 겁니다. 토베이가 같이 붙어서 일을 하는 거죠. 완성되면 다시 나가하마에 가세. 토베이의 목적은 이번에 갑주를 사서 이 번 돈을 가지고요. 무사가 되는 거예요. 제목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말은 된다고. 예, 다들 행복해서 있고 그리고 일하느라고 너무나 지쳐 있는 겁니다. 이 남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처음이라고. 둘 다 어마어마한 목적이 있는 거죠. 뭐 지금 우리네 인생하고 우리네 남자의 인생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로 열심히 일했냐면 마치 이 가마 속에 남자의 열정과 혼 모든 걸 전부 집어넣을 정도로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의 삶하고 나름대로 대비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항상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과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욕망을 향해서 달려드는 남자의 시선하고 대비시켜서 여자들의 시선에는 항상 그 어느 정도의 조심성과 그 앞을 보는 그런 현명함과 뭔가 불길한 예감들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두 여인상이 또 이 안에서도 갈립니다. 미야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여인상을 상징을 하죠. 가족이 즐겁게 산다면 그걸로 족하고 그 안에서 적당한 정도의 부만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위험을 무릅쓰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남자들의 어리석음하고 여인의 그 현명함, 그 안에 자족함하고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야기하고 약간 포지션이 다릅니다. 오하마 같은 경우에는 보다 좀 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돈을 번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오하마의 운명을 오하마 스스로 이렇게 그 극복해 나가는 또 다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반면에 이 지고지순한 여성상인 그 미야기의 경우에는 또 다른 또 운명을 맞이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뉘앙스들이 있긴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전란이 시작이 된 거죠. 깨울 수밖에 없게 되고요. 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조망할 수 있는, 운명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이기도 한 거죠. 맞은편에 사람들이 지금 약탈당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니까요. 동시에 탈출구가 되기에는 너무나 좀
어설퍼 보이는 그런 사다리가 아닌가. 저 어설픔 속에 운명의 그 오고 감이 또 있지 않는가. 지금 이런 포지션입니다.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겐주로는 지금 불을 끄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눈앞에 있는 저 욕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절대 끌 수 없지 하고 계속해서 지금 미야기는 자식을 챙겨서 나와야 되고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게니치를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그 겐주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약탈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아직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그 불 앞에 서 있는 거죠. 남자들은 잡혀가면 부역으로, 그리고 여전히 약탈의 장면들이고요. 이런 그 약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이 어둠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이 영화에서 어둠하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얼굴을 밝힌다든지 공간을 밝히는 그 밝음하고 그런 부분도 유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약탈의 현장을 보여주다가 중간에 이런 샷들,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조망하는 느낌들,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중간중간에 효율적으로 하나의 인간 자체가 이런 운명의 놀잇감일 수밖에 없다는 거, 어떤 시선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거, 그런 부분을 그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거는 꼭 신의 시선이라기보다는 우리 운명의 시선인 거죠. 인간 운명의 고리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간, 나약하고 바보스러운 그런 인간의 모습인 거죠. 사람들이 이제 도망 온 사람들이고요. 그 안에서 저렇게 연기가 피고 밥을 저렇게 먹는 장면. 미야기가 생각하는 거는 저런 공간 안에서도 항공기의 그런 따뜻함, 남편이 겐주로와 있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죠. 반면에 이 바보 남자상은 여전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토베이는 이 와중에서도 전쟁이 났으니까 갑옷을 훔치겠다고 저기 들어가서 저렇게 무모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갑옷을 훔치지는 못하고 일부만을 훔쳐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겐주로의 시선은 마찬가지로 바보의 시선인 거죠. 지금 아직도 군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결국은 미야기의 손을 뿌리칩니다. 독일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삶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지만은 그 욕망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 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겐주로는 자신의 그 가마로 향하고, 역시나 미야기 역시요. 저는 이 장면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불이 꺼졌잖아. 모든 게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 거죠. 그때 갑자기 군사들이 닥친 겁니다. 그리고 뭔가 숨기고 있다고. 근데 독이잖아.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바로 이 장면. 그때 독일을 봅니다. 인생이란 저런 부분 아닌가 싶어요. 모든 게 그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 그 반대의 그런 상황들이 또 전해져 올 수도 있고, 도기가 말끔하게 다 구워져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흥분을 하고요. 다들 너무 이제 기쁨에 들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 독일을 팔기 위해서 저 전란이 있는 저 길을 갈 수는 없고요. 배로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